1번부터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상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할게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k 더하기 a 더하기 k 플러스 2의 b는 0이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k의 1 플러스 b 더하기 a 더하기 2b는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b는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또 실수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얘는 판별식 t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면 얘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이용할게요. k-m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n 빼기 4는 0 되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mk 플러스 m제곱 더하기 n 빼기 4는 0 돼서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너 0이고 얘도 0 돼야 돼서 m은 0이고 n은 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라고 하시면 됩니다. 3번, 두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가질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은 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쓰고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쓸게요. 그럼 D1이라는 애는 짝수 공식을 씁시다. 2-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고 m이 1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D2를 보면은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거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즉 m이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우리 표현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1보다 크다였고 두 번째 거는 4분의 5보다 크다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을 하면 파란색과 빨간색 둘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 2차 방정식이 둘 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 범위에서는 어때요? 파란색은 허근을 갖고 빨간색은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 파란색 범위에서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허근이 하나만 허근이고 여기서는 둘 다 허근을 갖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허근을 가져도 되는 거니까 m은 1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빨리 푸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근이 알파라고 했으면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여기서 알파는 절대 0이 아니죠. 0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분의 1 마이너스 5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쌤이 얘를 다시 한번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1은 0이라고 쓸 거예요.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성립한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해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해로 갖는 애는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 보면 어때요? 개수를 거꾸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해에 역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원래 2차 방정식의 개수를 반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애는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외워져 있으면은요, 이 문제 보자마자 어차피 얘 거꾸로 쓸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3 되겠네,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는 얘기고, 양변에 알파를 더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알파고 마찬가지로 너는 베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를 더하라는 거였고, 통분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그럼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대입해보면 16 빼기 2가 돼서 답은 14라고 하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절대값의 비가 3대 2가 된다고 했어. 그럼 처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4라는 애는 두 근의 곱이죠. 지금 1분의 마이너스 24.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근을 3K와 마이너스 2K라고 둔다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K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24라는 얘기죠. 그럼 K제곱이 4니까 K는 뿔마 2가 돼요. 그래서 K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K가 2일 때는 이 3K와 마이너스 2K, 즉 해가 6과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이고, 여기서 m이라는 애는 1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4라는 얘기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6에서 m은 2라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래서 m의 값의 합은 3이라고 하면 됩니다. 7번 볼게요. 자,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되니까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더하기 8a, 얘가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요렇게 지워지니까 알파가 되는 거는 0과 2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근의 차도요, 공식화해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두 근의 차라고 해서 한번 보죠.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근의 차를 구할 때 아까 썼던 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가 되고 통분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얘가 두 근의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 루트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외웠어요. 여기서 d는 짝수 공식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8번입니다.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가 7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25 빼기 14, 즉 1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 있고요. b라는 애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니까 49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9번이에요. 9번은 가우스 기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얘를 우리가 가우스 기호라고 불러요. 이 가우스 기호라는 애는 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애가 정수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할게요. 즉 x가 지금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는 뭐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우스 x는 어떻게 되냐? 요 x에다가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자, x보다 크지 않은 얘는 무슨 말이에요? 작거나 같은이라는 얘기죠.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x가 이런 데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가 돼서 너는 그러면 정수 n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는 것도 좋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린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뭐 가우스 9.3 이러면 9가 된다는 얘기고, 뭐 가우스 2.7 이러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우스 2는, 자, 가우스는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가우스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가우스 기호의 성질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가우스 기호의 성질, 요거는 따로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가우스 x 더하기 n은 가우스 x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단 n은 정수일 때.